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 2020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강의는 좀 약간은 이론적인 좀 백그라운드적인 이야기로 디지털 카메라의 로우 파일 포맷과 일반적인 JPG 파일을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갖고 있는 로우 포맷과 캐논 같은 경우는 CR2가 되겠죠. 니콘 카메라는 NEF. 역시 다른 디지털 카메라 제조사마다 고유한 로우 파일 포맷이 존재를 할 겁니다. 이 로우 파일 포맷과 바로 일반적인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JPG 두 파일 포맷을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일단은 먼저 이 로우 파일 포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런 풍경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풍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바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이 렌즈를 통해서 이 화상 정보가 모이게 되겠죠. 그리고 모인 그 정보는 바로 카메라 내부에 센서라고 불리는 장치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센서에 의해서 바로 이미지 화상 정보가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기록된 이미지 정보는 바로 역시 카메라 내부에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불리는 장치를 통해서 메모리 카드의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센서의 이미지가 기록이 될 때 어떤 이미지를 압축을 하거나 데이터를 버리거나 그런 과정 없이 1대1로, 즉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있는 그대로 담아서 저장을 할 때 그 상태의 정보는 바로 로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는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센서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어떤 이미지 화상 정보를 렌즈를 통해서 모아진 빛의 상태가 있겠죠. 그 상태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1대1 그대로 저장하는 그 상태를 바로 로우 데이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로우 데이터를 이미지 프로세서를 거쳐서 파일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미지 프로세서를 거쳐서 그 파일을 저장할 때 바로 대표적으로 JPG 포맷으로 저장하는가 아니면 로우 포맷으로 저장하는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로우 포맷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화상 정보 1대1 그 화상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저장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JPG 포맷으로 저장한다는 얘기는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우 데이터를 JPG로 바꾸는 바로 로우 데이터를 JPG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를 변환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변환 과정을 거쳤을 때 원래 로우 데이터가 사실상 JPG 포맷의 어떤 자체적인 규격에 맞게끔 데이터가 좀 압축이 되거나 비트 뎁스가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로우 포맷과 JPG 포맷이 이 두 개의 포맷이 현재 저장이 될 때, 로우 포맷의 경우에는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미지 상태를 보통 있는 그대로 담기 때문에 채널당 16비트 또는 14비트, 12비트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JPG 같은 경우는 이 로우 데이터가 갖고 있는 16비트 또는 14비트, 12비트 이 데이터를 8비트로 바꿔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우 포맷도 경우에 따라서 압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비손실 방법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JPG는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파일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그 로우 파일 포맷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장당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 30 메가바이트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 동일한 이미지를 JPG로 저장할 때는 뭐 대략적으로 한 5에서 2 메가바이트 정도로 압축을 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동일 메모리 카드를 사용했을 때 JPG 포맷으로 훨씬 더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그 이 로우 포맷이 이 로우 데이터가 30MB짜리 그 용량이 5에서 2MB로 줄여서 바로 손실 압축 방식으로 줄여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RGB 채널당 8비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즉 원래 로우 데이터가 기록이 될 때 채널당 16비트, 14비트, 12비트 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채널당 8비트로 바꿔서 저장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미지 정보, 색상 정보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변환 과정을 거쳐서 이 같은 일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이제 그 이 비트 뎁스와 관련돼서 이미지 파일을 이제 그 구성하는 기본적인 정보 형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미리 포토샵을 이제 띄워놨는데 지금 이 컬러 사진은 기본적으로 바로 3개의 채널로 정보가 구성이 됩니다.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바로 이제 그 각각의 이 원색, 붉은색, 녹색, 푸른색 각각의 원색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채널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 3개의 채널이 최종적으로 더해져서 바로 이렇게 컬러 정보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채널은 바로 제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무수하게 작은 사각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 사각형을 바로 하나의 픽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픽셀도 3개의 채널, 레드, 그린, 블루에 의해서 그 색상 값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 픽셀이 갖고 있는 색상 값. 이때 이제 이 색상 값을 결정을 할 때 각각의 채널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그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 색상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한계폭이 존재하게 되겠죠. 바로 이제 그 한계폭을 표현을 할 때 바로 비트 뎁스라는 그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비트 뎁스는 하나의 그 이미지가 채널당 과연 몇 비트의 그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채널당 8비트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채널당 8비트는 자, 이것을 이제 그 수치로 계산을 할 때는 바로 2의 8승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2의 8승. 그러면은 바로 256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채널당 8비트 이미지는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채널마다 256단계의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레드 채널 256, 그린 채널 256, 블루 채널 256. 그래서 모든 이미지가 다 결합이 돼서 최종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대략적으로 1600만 정도의 그 색상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8비트 기반의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총 1000연색의 완전한 컬러 색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1600만 정도에 해당되는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모니터 화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판독을 할 때는 사실상 채널당 8비트만으로도 대부분 충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채널당 8비트가 충분한데 이것을 색 보정을 할 때, 즉 어떤 컬러 값을 바꾸거나 밝기를 바꾸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 때는 채널당 8비트가 아닌 채널당 10비트, 12비트, 16비트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비트 뎁스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채널당 10비트는 이제 바로 2의 10승이 되겠죠. 결국 한 채널당 1024 단계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2의 12비승, 즉 채널당 12비트, 그것은 결국 4096에 해당되는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죠. 제가 미리 공학용 계산기로 비트 뎁스를 계산을 해놨는데 바로 보게 되면 채널당 8비트는 2의 8승으로 256, 채널당 10비트는 1024, 채널당 12비트는 4096, 14비트는 16384, 채널당 16비트는 65536.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 뎁스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현을 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색상 정보는 그 수치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네. 채널당 12비트 정도만 돼도 막대한 양의 그 색상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원소스 이미지가 채널당 8비트로 촬영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에 비해서 채널당 12비트로 촬영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서 어떤 색 보정, 밝기를 바꾸는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나은 품질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원소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그런 가공 작업을 할 때 충분한 여유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어떤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카메라에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센서 측에서 어떤 이미지 화상 정보를 기록을 할 때 그 이미지를 일단 최초 상태에서는 1단계에서는 로우 데이터, 즉 어떤 이미지를 가공하지 않는 상태, 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태로 먼저 만들어내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이 로우 데이터를 다시 이미지 프로세서를 거쳐서 두 개의 형태로 바로 JPG 또는 로우 데이터 둘 중 하나의 데이터로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게 되죠. 이때 JPG로 저장할 때는 바로 채널당 8비트로 저장이 되고 로우 데이터로 저장이 될 때는 카메라의 어떤 선택 메뉴에 따라서는 채널당 12비트 또는 14비트로 선택이 돼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채널당 8비트로 저장이 되는가 12비트 또는 14비트로 저장이 되는가 여기에서 일단 1차적인 데이터의 품질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압축, 바로 JPG로 저장이 될 때는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로우 데이터로 저장할 때는 비손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어떤 손실이 없는 화상 정보상 봤을 때 어떤 데이터 누락이 있거나 색상이 바뀌거나 깨지거나 하는 그런 어떤 손실 형태가 아닌 비손실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JPG로 저장했는가, 어떤 사진을 촬영할 때 JPG로 저장해서 촬영했는가, 로우 포맷으로 저장해서 촬영했는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이제 라이트룸으로 갖고 와서 작업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시각적인 품질 차이를 좀 확인을 해보죠. 제가 이제 테스트 작업을 위해서 두 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놨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 두 장의 사진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파일 이름이 똑같은 상태에서 확장자만 한쪽은 JPG, 한쪽은 NEF,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로우 파일 포맷으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이제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파일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쪽이 JPG, 한쪽이 NEF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사진을 임포트를 할 때 JPG 파일과 NF 디지털 카메라 로우 파일 포맷을 분리를 시켜서 임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에디트 메뉴에 보면 프리퍼런스 제너럴 항목에 보면 바로 Treat JPG 파일 Next to Raw File as Separate Photo라는 옵션이 있죠. 바로 이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줘야만, 그러니까 이같이 파일 이름이 똑같은 JPG와 RAW 파일 포맷이 존재할 경우 두 개의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인식을 해서 각각 분리된 상태로 임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체크를 해놓고 OK.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두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임포트를 해줍니다. 카피 방식으로 해서 raw file 2 폴더에 그대로 into 1 폴더로 임포트를 해놓죠. 이제 두 사진을 보게 되면 한쪽은 JPG, 한쪽은 NF. 시각적인 내용을 봤을 때 완전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로우 파일 포맷인 NF 파일을 선택해서 단축키 띄기, 다음같이 이제 그 익스포저 값을 낮춰봅니다. 값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3.5 정도 낮춰놓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이 하늘 부분이 있죠. 이 구름 부분의 그 디테일을 봤을 때 적용하기 이전 상태와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밝게 날아갔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디테일이 살아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 밝게 촬영이 되어 있었는데 익스포저 값을 낮추니까 그 밝은 부분에 숨겨져 있었던 구름의 디테일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일한 작업을 JPG 파일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죠. JPG 파일 선택해 놓고 역시 익스포저 값을 마이너스 3.5로 어둡게 바꿔보죠.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밝게 날아갔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죠? 디테일이 회복이 되지 않죠? 여전히 밝게 날아간 부분은 밝게 날아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같이 두 장의 사진을 선택해서 단축키 세기 컴페어. 바로 이렇게 JPG는 채널당 8비트, NF는 디지털 로우 파일 포맷으로 채널당 12비트 또는 14비트로 선택이 돼서 촬영이 됐을 때 바로 이같이 어떤 특정 그 이미지 정보 부분에서 담을 수 있는 그 정보의 폭의 제한에 따라서 이 같은 디테일상의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채널당 8비트, 채널당 8비트는 한 채널당 256단계의 색상 또는 밝기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면에 이제 그 채널당 12비트는 한 채널당 4096단계의 색상 또는 밝기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 비트 뎁스의 근본적인 차이에 의해서 이 같은 품질상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밝고 어두운 어떤 풍경을 촬영을 할 때 채널당 8비트인 JPG로 촬영을 하는 것에 비해서 채널당 12비트 이상의 디지털 로우 파일 포맷으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이 보정 작업을 할 때, 색 보정 작업을 할 때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비트 뎁스의 차이뿐만 아니라 압축, 한쪽은 이제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고 한쪽은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이제 그 디지털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단축키 D키 디벨로퍼 상태에서 로우 파일이 갖고 있는 섀도우 값을 증가시켜보죠. 역시 블랙 값도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 그 상당히 지금 어두웠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디테일이 이렇게 어느 정도 표시가 되고 있죠. 똑같은 과정을 JPG 파일에서도 진행을 해보죠. 섀도우 값 증가, 블랙 값 증가. 언뜻 봐서는 이제 그 이 로우 파일 포맷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지를 이제 그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바로 지금 상태는 JPG의 로우 파일 어떻게 되죠? 품질상의 어떤 디테일상의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지점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JPG 이미지 상에서 봤을 때 뭔가 좀 그 색감이라든가 디테일이 좀 뭉개져서 희미하게 약간 좀 사라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로우 파일 포맷은 디테일이 색감이라든가 이것들이 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두 장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C키 컴페어 모드 상태에서 놓고 나란히 놓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보게 되면 바로 이 같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F 쪽 디지털 로우 파일 쪽이 훨씬 더 밝기가 좀 더 살아나고 디테일이 좀 더 또렷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반면에 그 채널당 8비트에다가 손실형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JPG 파일의 경우에는 디테일이 약간 흐릿하게 그 색감도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역시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는 JPG 또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로우 파일의 또 이 같은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서 또 테스트를 해보죠. 바로 이 이미지 고양이 사진 이미지를 바로 디벨로퍼 상태에서 일단 리셋을 해놓고 최초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엑스포트를 해서 JPG 포맷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Ctrl Shift E 엑스포트를 사용해서 출력되는 경로를 바로 2020 로우 파일 2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폴더 선택, 푸딘 서버 폴더는 해제시켜 놓고 대신에 rename to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convert라는 키워드를 앞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JPG 포맷으로 선택해서 바꿔주는데 그 퀄리티를 한 좀 10 정도 좀 낮춰놓죠. 리사이즈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샤픈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을 해놓죠. 워터마크 기능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출력이 된 상태를 다시 이제 자동적으로 작업 중인 해당 카탈로그로 자동 임포트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Add to this 카탈로그를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익스포트. 그럼 이렇게 JPG 파일로 출력이 되어 있죠. 출력된 상태는 다시 라이브러리 뷰 모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Add to this 카탈로그 옵션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다음같이 밝기, 하이라이트를 좀 낮추고 섀도우, 블랙 값을 증가시켜 놓죠. 화이트는 좀 살짝 증가시켜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 값을 그대로 카피를 해놓죠. Ctrl Shift C 카피 세팅 기능을 통해서 일단 체크 넌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보정 상태 값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겠습니다. 베이직 톤 체크, 화이트 밸런스 체크, 카피. 그 다음에 이제 그 JPG 포맷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Ctrl Shift V 붙여넣기를 해보죠. 네,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그 JPG 포맷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심하게 층이 져 있는 어떤 그 개조 상태가 깨져 있다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개조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죠. 셀렉트를 해서 Ctrl C. 네, 한쪽은 디지털 로우 파일, 한쪽은 채널당 8비트에다가 제가 아까 이제 그 출력을 할 때 압축률을 한 10%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여서 출력을 했었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많은 손실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손실이 많이 되는 상태로 압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출력된 사진을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값 상태로 보정을 했더니 바로 이제 이 같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또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구름과 같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실제로 그 디테일이 있는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디지털 로우 파일은 디테일이 살아있지만은 JPG는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을 하다 보니 디테일이 좀 깨져 있고, 또 군데군데 그 색이 약간 좀 얼룩이 진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죠.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역시 약간 누런색으로 얼룩이 진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벽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색상이 완전히 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린과 레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믹스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이제 그 채널당 12비트 이상의 또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로우 파일과 채널당 8비트의 손실 압축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JPG 파일을 놓고서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도 이 같은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디지털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리셋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놓고 이 상태를 다시 Ctrl Shift E, 다시 이제 똑같이 Add to This Catalog로 체크를 해놓고 Convert라는 키워드에 스타트 넘버는 아까는 1이었죠. 이제는 이 상태로 해서 역시 이제 똑같이 JPG 파일로 출력을 해주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퀄리티를 한 10 정도 했었죠. 이번에는 퀄리티를 80 정도 해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리사이즈 없이, 샤픈 기능 없이, 또 워터마커 기능 없이 그대로 출력을 해놓죠. 엑스포트.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 JPG 파일이 출력이 되어 있겠죠. 퀄리티 80인. 다시 이제 그 디지털 로우 파일을 선택해서 다음같이 보정을 해줍니다. 하이라이트는 낮추고 섀도우 증가, 블랙 증가. 자, 이 상태를 Ctrl Shift C 똑같이 체크를 해서 카피를 해준 다음에 퀄리티 80인 JPG 파일을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죠. Ctrl Shift V. 네. 역시 이제 그 두 장의 이미지를 컨트롤 클릭해서 단축키 C키 컴페어를 해보게 되면 똑같이 보게 되면 이제 이 하늘 부분, 구름이 있는 부분이 보게 되면 여전히 퀄리티가 이제 좀 비교적 높은 80 정도의 그 품질 상태로 출력을 했긴 하지만은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하고 또 채널당 8비트이다 보니까 역시 이렇게 개조가 좀 깨져 있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죠. 네. 역시 디테일이 있는 부분도 보게 되면 미묘하게 좀 색감이 살짝 좀 번져 있거나 약간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와 같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제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최초의 그 로우 파일 포맷으로 선택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가 또는 JPG로 놓고 촬영을 하는가 그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같은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작업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이제 그 색감을 많이 살리고 밝기 조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의 그 촬영이 되는 장면이라면 JPG보다는 로우 파일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상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JPG로 해서 촬영을 해도 무방하겠죠. 하지만 색 보정이 많이 되고 좀 과감하게 색상과 밝기 조정이 되는 그런 성격의 장면이라면 카메라에서 로우 파일로 선택해서 촬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보다 더 나은 그 색 보정 퀄리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 로우 파일 포맷과 JPG 포맷 간의 그 퀄리티상의 그 차이점을 잘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해 두십시오.